지금은 A Mother in Manville의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강아지를 맡기고 멀리 떠났다가 못 돌아온 내레이터를 위해서 제리는 개를 다 돌보고 먹이까지 주고 그 다음 아침까지 돌보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 화면을 공유하면 그 다음에 그 나레이터가 하는 말입니다. I was sure of that. I didn't worry. 나도 그걸 확신했단다. 나도 그럴 줄 알았어. When I heard about the fog, I thought you'd know. 꼬마가 계속 말합니다. 안개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머니도 아시라고 생각했어요. He was needed for work at the orphanage and he had to return at once. 이 아이가 지금 급하게 왔다가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된 거야. 와서는 안 될 시간에 일부러 찾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서 필요한 아이였기 때문에 바로 돌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 말만 하고 안부를 묻고 간 거예요. I gave him $1 in payment. 나는 그에게 $1를 지불했습니다. And he looked at it and went away. 약속된 시간에 줄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이 줬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아이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But that night he came in the darkness and knocked at the door. 이게 무슨 공포 소설이라면 아마 무시무시한 얘기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어둠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Come in, Jerry, I said, if you are allowed to be away this late. 들어오렴, 제리야. 만약 내가 허락받았다면, 이렇게 늦게까지, 여기까지 와 있는 걸 허락받았다면 들어오렴. 이 나레이터도 놀란 거죠. 이게 올 시간이 아닌데 아이가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네가 만약에 허락받았으면 괜찮아, 들어와. 그러자 he said, I told maybe a story. 여기서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I told maybe a story. 나는 고아원에다가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이 말이에요. I told a story 하면 이야기를 꾸미고 했어요. I told them I thought you'd want to see me.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생각에 아주머니가 나를 보려고 한다고,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후시를 대고 나온 거야. 이 여자하고는 전혀 사실 교감이 없었던 이야기죠. 그러자 나레이터가 그때 나 아닌데 이렇게 말했으면 어떨까요? 황당한 상황이겠죠. 이 여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That's true. 그래 맞아. I assured him. 그에게 확신을 시켜줬습니다. And I saw his relief. 그러자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봤습니다. 어쩌지? 나 그냥 가라 그러면 어쩌지? 이러고 온 거야. 거짓말하고 나왔는데 너 지금 필요하지 않는데 라고 말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 맞아. 너 이야기 꾸민 것만. 내가 너 보고 싶어 한다고 하자. 그래 잘 왔어. 그래놓고 여자도 이제 이야기를 꾸밉니다. 또 뭐냐면 I want to hear about how you managed with a dog. 자 그래 잘 왔어. 어떻게 개를 그동안 다뤘는지 좀 나도 알고 싶구나. 듣고 싶구나. 여자도 이 아이가 당황할까봐 그래 너 말한 거 꾸민 이야기 거짓말이 아니야. 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어떻게 네가 개 다뤘는지. He sat by the fire with me with no other light and told me of their 2 days together. The dog lay close to him and I found comfort there that I did not have for him. 자, 지금 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Fire. 그 아이가 팬 장작으로 뗀 불이 벽난로로 해서 피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는 켜지 않았어요. 벽난로 불빛만 불타는 그 불빛만 나고 있어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를 아마 보면 이게 하트라는 벽난로잖아요. 집안에서 불을 때는 벽난로인데 사람들이 발을 뻗고 불을 쬐고 있어. 그래서 이 하트는 어떤 개념이냐면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fire라고 여기서는 계속 했지만
이게 heart라고 그래요. 영어로 heart. 자, H가 없으면 심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H만 더 붙이면 이게 벽난로라는 뜻이야. 벽난로. 따뜻함의 뜻이죠. 따뜻함 heart. 이게 그래서 영어에서는 2차적인 뜻으로 뭐냐면 home이라는 뜻이에요. home, 가정. 서양 사람들은 벽난로를 쓰는 문화였기 때문에 따뜻한 벽난로를 피우고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뭐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 아름다운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문학 속에서는 가정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고 따뜻함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고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밤에 아주머니가 생각나갖고 찾아온 거야. 와서 그 벽난로 불빛에 둘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무슨 분위기일까요? 이거야말로 홈이죠, 홈. 가정이 없는 고아에게 가장 바람이 뭘까요? 그런 따뜻한 가정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요? 이런 지금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서 He sat by the fire with me. 불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불빛은 없었습니다. 나에게 이틀 동안 강아지와 같이 있었던 시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도 그 아이 옆에 아주 가까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는 개가 주어입니다. 개가 그 소년의 아주 가까이 붙어서 앉아 있었고 찾았습니다. 어떤 편안함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 옆에서.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그를 위하여 줄 수 없었던 편안함. 이 여자는 개를 키우는 주인이지만 맨날 타자치고 자기 일에 바빠서 개를 돌보겠어요. 개는 맨날 기다리고 개를 키워본 사람은 알지만 개는 주인이 자기를 돌아볼 때까지만 맨날 기다려요. 나도 한때는 강아지를 학교에 데려온 적이 있는데 연구실에 이렇게 소파에 앉혀놓고 내가 일을 하면 가만히 누워 자기만 해요. 그러다가 내가 일 끝난 것처럼 이제 컴퓨터 끄고 부스부스 일어나면 좋아서 껑충껑 뛰면서 나가자고 그러고 자기 안아달라 그러고 강아지는 다 그런 속성이 있죠. 주인이 바쁠 때는 다 알고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 이 작가는 하루 종일 그냥 작품 쓰느라고 정신없이 개도 돌보지 않는데 이 꼬마애가 나타나서는 매일 데려다가 뛰어다니고 놀고 자기하고 그 밥도 같이 먹여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없는 편안함을 그 강아지가 그 소년 옆에서 마치 찾은 것 같았습니다. 찾았습니다. And it seemed to me. 네, 또 무엇 같았냐면 being with my dog and caring for him. 이게 다 주어예요.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강아지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 개를 돌보는 것. 이게 다 주어예요. 그것이 had brought the boy. 소년을 어떻게 해줬느냐? brought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그 아이와 나를 하나로 묶어준 거야. brought the boy and me. 그 소년과 나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었습니다. 그래서 so that he felt 뭘 느꼈느냐? He belonged to me as well as to the animal. 그가 느끼기를 강아지에게 속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속한 것 같은 그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개하고 친해지니까 이 소녀는 개하고 친한 것만큼 누구하고 친한 것으로 생각해. 이 개 주인인 작가, 나레이터하고도 친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가 마치 내 것이 된 것처럼 아줌마도 나에게 속한 사람, 내가 아줌마에게 속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강아지와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합니다. He stayed right with me. 나랑 항상 붙어 있었어요. Except 언제만 빼고 when he ran in the loader. 그 월계수 숲을 막 뛰어다닐 때만 빼고는 나하고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He liked the loader. 그 강아지도 노래를 좋아해요. I took him up over the hill.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we both ran fast. 막 달렸습니다.
There was a place where the grass was high. 숲이 아주 잔디가 높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숨어서 누워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I could hear Pat hunting for me. 패트가 그 강아지가 나를 찾아서 끙끙 냄새 맡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 보이니까 막 찾는 거죠. He found my trail. 그리고는 내 흔적을 발견하고는 막 짖어댔어요.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숨은 걸 알고는 막 barking했습니다. 짖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고는 he acted crazy.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He ran round around me in circles. 걔가 좋으면 막 깡총을 뛰잖아. 뱅글뱅글 돌고. 그러니까 숨어있던 걸 찾으니까 좋다고 반가워하면서 뱅글뱅글 돌았다.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강아지하고 지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we watched the flames. 다시 그 벽난로의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불꽃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That's an epilogue, he said. 저거요, 사과나무 둥치예요. It burns the prettiest of any wood. 멋진 표현 아니에요? 이 꼬마애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따뜻하죠. 이 나무가요, 다른 나무보다 제일 이쁘게 타요. 다른 나무, 어떤 나무보다 가장 이쁘게 탑니다. 아주 그 불꽃이 무슨 색깔을 띠는지, 아주 분홍색을 띠는지, 무슨 빨간색을 띠는지 모르지만 사과나무가 탈 때가 제일 불꽃이 예뻐요. We were very close. 우리는 매우 가까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He was suddenly impelled to speak of things he had not spoken of before, nor had I cared to ask him. 그가 갑자기 어떤 충동을 느끼는 거. was impelled. 갑자기 어떤 충동을 느꼈냐면 speak of things. 어떤 말을 하는 충동을 느꼈는데 어떤 말이냐? with things 다음에 he had not spoken of before는 뒤에서 수식하는 거죠. 그가 전에는 말한 적이 없는 여기 또 had pp야.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이 남자아이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충동을 갑자기 그는 느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말을 끄집어내었다는 얘기예요. 또 나 자신도 그에게 물을 생각을 별로 안 했던 뭐 관심이 없던 건지 우리 로저 그 땡큐 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아줌마가 아이에게 너 가족이 어떠냐, 너 집이 어디냐 이런 거 안 물었다고 했잖아요. 이 작가도 nor had I cared to ask him. 그에게 물으려고 하지 않았던 질문. 그게 뭘까요? 너 왜 고아원에 왔니? 이런 질문 아닐까요? 너의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거니? 이런 질문일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감히 그런 말을 묻지 않고 있었던 건데 아이가 전에 말한 적이 없는 것을 불쑥 꺼내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You look a little bit like my mother, he said. 아줌마 꼭 우리 저 엄마 같아요. 엄마 닮았어요. Especially in the dark, by the fire. 특히 어둠 속에서 그리고 이 불빛 속에서 꼭 엄마 같아요. 이 아이는 어떤 홈, 스윗한 홈을 꿈꾸고 있습니다. 벽난로 불빛 앞에서 아줌마, 엄마 뻘 되는 아줌마와 함께 강아지를 옆에 두고 앉아있다. 아이의 생각은 뭘까요? 꼭 엄마 같아요. 엄마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But you were only 4, Jerry, when you came here. 제리야, 너 여기 왔을 때 4살밖에 안 됐었잖아. 어떻게 기억을 해? You have remembered how she looked all these years? 여기서 you have remembered라는 현재 완료를 쓰면은 너 지금껏 쭉 기억해 왔다는 얘기야?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이 긴 세월 동안 all these years 여기 와 있는 동안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자 아이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My mother lives in Manville. For a moment, 한동안 finding that he had a mother shocked me as greatly as anything in my life has ever done. And I did not know why it disturbed me. 여기서도 ing형이 주어가 됐습니다. Finding, shocked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그에게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나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As greatly as anything in my life has ever done. 내 생애에서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주었던 충격만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as greatly as는 동등 비교잖아요. 지금 받은 충격이 자기의 인생에서 받았던 그 어떤 충격만큼 컸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I didn't know why it disturbed me. 그래서 it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이런 걸 질문한다고 했죠. 시험에서. 이것이 나를 좀 번민하게 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게 했어. 성가시게 했어. 뭔가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그 얘기를 듣고. 아이에게 엄마가 있다 그러면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나를 번민하게, 성가시게 만든다. Then I understood my distress. 그리고는 나의 그 고민, 내가 막 기분이 안 좋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I was filled with a passionate resentment that any woman should go away and leave her son. 왜 화를 냈냐면 열정적인 어떤 증오심, resentment 하면 막 싫어하는 거예요. 보통 근데 우리가 뭐 hate라는 말하고는 좀 달리 resentment 하면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갖는 어떤 반감, 그래서 심리학에서 resentment라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의 어떤 싫어함이라는 개념보다 가족 간에 느끼는 어떤 분노, 싫어하는 감정,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열정적인 어떤 막 증오심 같은 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는 어떤 분노냐? 데디아의 사실이죠. 어떤 여자가 아이를 이렇게 버려두고 갈 수 있는지 나는 거기에 대한 열정적인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게 내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였어. 그것을 나는 이해했다는 말이죠. A fresh anger added itself.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대면 수업하면 반드시 묻는 문장입니다. A fresh anger added itself. 신선한 화가 거기에 더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화가 팍 났는데 자꾸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이게 fresh anger, 신선한 분노가 그 분노 위에 덧붙여졌습니다. A son like this one. 아니 이런 아들은 말이에요. 어떻게 떠날 수 있는가 그 말이죠. A son like this one. 그 다음에 이제 고아원을 그렇다고 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합리화를 시킵니다. The orphanage was a wholesome place. 고아원은 그래도 건전한 곳이야. 좋은 곳이야. wholesome, 건강하고 괜찮은 곳인 줄 알아. The executives were kind, good people.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The food was more than adequate. 음식도 충분한 것 이상이야.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다는 뜻이죠. Food was more than adequate. 여러분 1950년 되면 미국이 가장 잘 살 때예요. 가장 부자로 살 때야. 그러니 뭐 풍족한 시절이었죠. The boys were healthy. 그 아이들도 다 건강했고 A ragged shirt was no hardship. 그렇다고 찢어진 셔츠 입은 게 무슨 고생이야? 찢어진 셔츠는 일부러도 못 찢고 다니는데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야. Nor the doing of clean labor. 지금 이 아줌마를 위해서, 이 저자를 위해서 와서 나무 패주고 용돈을 버는 거, 이거 clean labor죠.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신문 돌리기도 하고 가서 알바도 시키고 이런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건전한 노동은 고생이 아니야. 고아원에 있다 그래서 애가 불쌍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노동을 하면서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고아원은 다 좋은 곳이야. 사람들도 참 좋고 관리도 잘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들을 버리고 갈 수 있냐.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Granted, perhaps that the boy felt no lack. What blood filled the bowels of a woman who did not yearn over this child's lean body that had come in partition out of her own. Granted 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that 이하의 사실이 그렇다 치더라도, 소년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granted, 그걸 인정하자. 좋다. 소년은 고아원에 있지만 잘 먹고 잘 살아. 괜찮아.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주문장이죠. 어떤 피가 이런 여인의 뱃속을 채우고 있을까? feed는 feed, 먹이다는 뜻인데 뭐 그 여자의 뱃속에 흐르는 피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피가 이 여자의 뱃속을 채우고 있는가? 어떤 여자? yearn over하면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의 아주 약한 몸을 갈망하지 않은 여자의 뱃속에는 도대체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또 lean body라는 이 아이의 연약한 몸을 또 대수로 뒤에서 수식했어요. 어떤 몸? her own body라는 뜻이죠. 엄마의 몸이잖아. 엄마의 몸 자체에서 출산해서 in partition 하면 출산해서 나온 이 연약한 아이의 몸을 바라지 않았던 여자의 뱃속에는 도대체 어떤 피가 흐르는가. 그래서 lean body는 갓 태어난 아기가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아주 삐쩍 마르고 지 몸에서 나온 아이를 바라지 않고 버리고 나가는 이런 엄마의 뱃속에는 도대체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느냐. granted, 뭘 인정하다고 해도 소녀는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피가 이런 여자의 뱃속을 채우고 있는가? 아이의 연약한 몸을 원하지 않는 여자의 뱃속. 그 아이는 그 여자의 몸에서 출산해서 나온 아이. 이렇게 전부 뒤에서 또 수식하니까 길고 좀 어려워도 끊을 준비만 하면 여러분들은 문장 번역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좀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나하나 다 번역을 해주고 분석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배워서 이제 새로운 문장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단어 뜻을 정확하게 찾아요. 그래서 partition, yarnover, 뭐 lean body 사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문맥상 어떤 뜻일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은 많이 읽어야 돼요. 무조건 많이 읽어요.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At 4, he would have looked the same as now. 4살 때도 그는 아마 지금과 똑같이 생겼을 거다. 지금 파란 눈, 뭐 잿빛 눈이 섞여 있는 눈에 인테그리티가 있는 아이, 책임감과 성실함과 고결함이 있는 아이. 그런데 4살 때도 아마 그는 그렇게 똑같이 생겼을 거다. would have looked 하면 아마 내가 보려고 했다면 그렇게 생긴 모습이었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Nothing, I thought. Nothing in life could change those eyes.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저 아이의 저 눈은 바꿀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아이의 4살 때 눈이나 지금 12살 때 눈이나 똑같았을 거다. 그런 아이를 어떻게 버리고 왔을까?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죠. His quality must be apparent to an idiot, a fool. 그의 퀄리티, 이 아이의 아름다운 모습, 좋은 성품, 이것은 바보, 멍텅구리에게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idiot은 백치라는 말이죠. fool하고 똑같은 뜻이야. 바보, 멍텅구리라고 말하면 돼요. I burned with questions I could not ask. 나는 질문으로 막 속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 내가 물을 수 없는. 왜냐면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 봐. 어떻게 엄마라는 인간이 너를 이렇게 놔둘 수 있냐, 고아원에 맡길 수 있냐, 이렇게 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어려움을 줄까 봐 내가 질문할 수 없는 질문으로 나는 막 속이 불탔습니다. In any, 어떤 면에, 어떻든지 I was afraid. 나는 두려웠습니다. There would be pain. 아이에게 어떤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걸 건드리면 어떡할까? 하고 질문을 하지 않은. 아이에게 사정이나 슬픈 일이 있어갖고 고아원에 오지 않았을까? 자꾸 질문하다 보면 그런 걸 알게 되고 아이는 또 슬픔에 빠지게 되고 이럴까봐 나는 그게 두려워서 there would be 고통이 있을까봐 나는 두려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여러분들 각자 책을 읽으면서 문장을 한 번씩 다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하고 비교하면서 정확한 뜻을 파악하면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그게 사실 영어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려운 문장을 그냥 끝까지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이제 나한테 해결받는 방법.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습하고 또 공부한 다음에는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복습하고 하면서 단어도 외우고 문장 파악 완전히 하는. 그러면 시험에 아무 두려움을 느낄 수가 필요가 없어요. 다 시험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공부 안 하고 나중에 성적 달라 그러지 말고 지금 시간 있을 때 차근차근 준비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